수소를 녹화할 수 있다는 예, 다시 저희들 돌아왔습니다. 이 영성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듯한 이 경제 문제, 밥벌이 문제. 우리나라는 사장님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사장님이라고 많이 불리시죠? 그럼. 백화점 가면 아줌마는 사모님, 남자는 다 사장님. 택시 타도 사장님. 예. 네, 그렇게 예의상 불러주는,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불러주는 사장님도 많지만 실제로 사장님도 많은 나라죠. 그건 맞아. 예. 그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인 거죠. 자영업이라는 건 스스로를 고용한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이게 IMF 이후에 빠르게 늘어났고 식당을 보면 IMF 지나서 얼마 한참 식당이 많을 때 지금도 비슷할 텐데 미국 사람의 경우에 만약 우리나라 정도의 이 자영업에서 식당이 먹고 살려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7배를 더 외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7배를 더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이제 무너지고 이런 건데 그 수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 수요가 없는데 일단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식당을 우선 그때 많이 했던 거죠. 지금은 그때만큼 식당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남자들이 잘린 다음에 여성들이 생계전선에 나설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식당이죠. 늘 하던 살림에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노래방 하나만 하더라도 뭐 기계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식당은 비교적 그냥 다 알 것 같은 시장 거든 그 정도에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단계부터 프랜차이즈가 막 늘어나서 지금은 식당을 하더라도 점점 뭐 무슨 치킨 무슨 그렇게 나가고 부모가게도 그렇게 끼고 하게 되는데 편의점이 좀 그 상대적으로 네. 투자가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다 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갑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재주나 그렇죠. 콘텐츠보다는 그러면 그 없는 수요에서 서로 뺏어오는 그렇죠. 고객을 거기에 모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예전 자영업은 사회적 기반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단골. 그렇죠. 그렇지. 외상이 있었고요. 외상도 있어요. 지금은 외상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 외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온 크레딧이에요. 아, 크레딧 카드가 다 외상이에요. 근데 그건 비인격적인 외상이고 옛날에 진짜 외상이 있었잖아요. 그래. 인격적. 맞아. 지금 우리 사회 아니 다 알아도. 그렇죠. 그래서 외상을 갑자기 다 갚으면 우리 주인이 당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랑 인연을 끊는구나. 그래서 외상을 달아놓고 있어야지 이게 계속 인연이. 그러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기반 위에 경제가 돌아가는데 폴라니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한 번 이건 여기 유튜브에서 다뤘던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또 얘기해.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이제 돈과 시스템의 효율 그것만 갖고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집이 좀 비싸도 늘 보던 아저씨니까 가서 사줘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가게가 가게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때로 뭐 이렇게 애도 봐주기도 하고 할머니도 가서 거기서 걸터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기능도 함께 했기 때문에 단지 그게 거래만이 아니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오로지 가격 경쟁만 하다 보니까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고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치킨집도 여러 개니까 이제 거기서 분위기 안 좋네. 그럼 또 딴 데 가고. 근데 거기에 영향이 거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유동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일본만 하더라도요 오래된 가게들이 동네에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더라고. 이사를 잘 안 간다고요. 근데 우리 워낙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저 집이 어딜까 고유한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어디 가나 있을 법한 스타벅스라든지 이렇게 예측 가능한 고객에 대한 그 점주들의 대응 방식도 예측 가능하고 그 분위기도 공간 구조도 익숙한 그런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스타벅스 들었으면 다 망하거든 옆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생적인 힘은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고 스타벅스 같은 어떤 굉장히 컨셉을 잘 만든 마케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읽어내는 이런 게 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그렇죠. 그런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오늘 뉴스에서도 계속 다뤄지는 게 이 최저임금 그걸 가지고 양쪽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도 사용자도. 그런데 편의점 주인 그러니까 뭐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지만 실제로는 알바생만도 못한 사실은 노동자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정책을 짰어야 되는데 좀 그런 섬세함이 굉장히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료사회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그렇죠.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아마 그 얘기가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 성장을 압축적으로 했는데 모든 게 확장되는 시기였거든요. 각자 기회가 생기면 다 잡고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넘겨주면 그래도 이 파이가 점점 늘어나니까 서로 조절하거나 뭐 양보하거나 사회적인 타협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 채로 쭉 살아왔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민주화 투쟁은 그건 역시도 부조리한 걸 잡아내고 그러니까 촛불리 하면 그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뒤집어 엎는 그런 에너지였지 우리 안에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국면이 저성장으로 바뀌고 인구도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파이가 커질 수가 없으니까 있는 걸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근데 이 화법을 우리가 못 배운 거죠. 그렇지. 있는 걸 나누는 문제.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잖아요. 5,000명을 먹였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굳이 편집자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의 이제 국민 총생산을 다 나눠서 서로 나눠 먹으면 남는 정도의 경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제 위기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규모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데 대한 새로운 질서, 문화,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에 온 거잖아요. 그죠? 전 돈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워낙 그 돈에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 없이 살 수 없는 게 또 인생이고 또 요즘 제 처지가 또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영성과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지금까지 교회나 또 많은 분들이 영성 그런 느낌이 뭐 내세하고 관계되는 뭐 이런 의미로만 자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성의 의미가 그거보다 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밥의 영성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세가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이제 피에로 헬로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힐랍 철학 전공한 분인데 그분이 철학이란 뭐냐 그리고 영성이란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영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성은 어떤 죽어서 가는 저 내세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요청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이것하고 영성하고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7,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미니멈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특히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논의는 논의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본소득.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런 맥락으로 발전해야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저는 녹색당원인데 처음에 나는 녹색당은 이제 수입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별로였어. 그런데 이제 그 환경 문제 얘기하고 탈핵 근데 이건 그렇죠. 또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진보 정당들이 네. 다 얘기하고 요즘은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선 때 그게 그 일반적으로 그 이제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내 녹색당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실제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래도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이해하고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실험을 해가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인데 바로 닥친 문제들은 내가 보니까 이제 각자의 주장이 있다고요. 이를테면 대기업 같은 경우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당한 요구냐, 정당한 어떤 불평이냐. 그러니까 대개들 그 사내 보유금을 쌓아놓고 수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난 들리거든.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가져온 수익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고, 이제 그거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추세가 뭐 더 벌 수도 있는 추세인데, 우리한테, 제재가 많고, 뭐, 법인세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가진 사람이 더 가지거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 그 외에 또 은퇴를 했다든가 해서 그래도 그렇죠. 자기가 투자할 자금은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욕구하고 아예 취직도 못하고 진짜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일용직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자기를 잘린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똑같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데서 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논리가 안 서고 있다. 우리 언론들이 그걸 그렇게 좀 다르게 다뤄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고도 성장할 때의 그 낙수 효과 얘기에 젖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아직 이제 바뀌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촛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건 사실 촛불은 엄청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와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일종의 설득하는 과정을 좀 저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이제 정부는 그 이제 포용적인 이제 경제 정책하고 그 이제 소득 주도를 내건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그 이제 적극적인 그 새로운 용기를 내서 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소득 주도는 뭐
이제 그 IMF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할 정도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그러나 그거를 실제 정책으로 한 거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다 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뭐 그만큼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정부는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 청와대의 시즌이었다면 이제 국회의 시즌이다 그러는데 이제 국회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럼 이제 국회가 그것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거는 국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예술인들이 먹고 사는 걸 보면 뭐 연극하는 사람이면 하여튼 무대 위에서 나는 죽겠다 뭐 이런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강사 풀제 뭐 이런 거에서 먹고 살아요. 지원금을 안 받더라도 공연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생겨요. 근데 그걸 강사 풀제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그 예술적인 경험과 콘텐츠를 사주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과 내용을 가르치듯이 하는 그 형국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오래 갈 정책은 아니다. 개개인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능력의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방식들. 그러니까 개개인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업이 뭐 일자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넘어서 이제 개인들이 자기의 능력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한 가지가 수요가 없을 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의 교육이나 그 언론에서도 그런 그 담론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고도성장기에는 워낙 우리가 궁핍했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필요가 분명했거든요. 만들면 팔리고 그 모델은 이미 외국에 성공적으로 다 주어져 있었고 열심히 복제하면 됐던 열심히만 했던 시대를 우리가 해서 잘 살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한 상상력이 다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성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이렇게 과잉된 것도 새로운 수요도 없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개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업종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유머 책을 쓰다 보니까 재미있게 보는 게 스탠드업 코미디가 여기저기 이제 생기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이런 거는 이제 한물 가고 그동안 방송사가 개그맨들 공채해서 그렇게 해도 뭐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런 관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추세가 유튜브라든지 우리처럼 그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잘 된 사람이다. 꼭 방송사, 그러니까 우리 방송사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이런 구조로 가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뭐 아무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냥 몸뚱아리 하나를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가자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대학을 못 가도 저런 거 한번 해보겠다. 그거 갖고 엄청난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다양하게 꼽히면 애들이 학원 안 가고 그 돈 갖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뭐 그런 데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이러면 돈이 다른 식으로 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순환이 안 된 쪽으로 돌거든요. 사교육비는 순환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뭐 네일 아트라 그러나 네. 손톱 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나? 그렇죠. 손톱 지각 갖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이제 수요에 대해서 누군가는 준비하고 또 독려도 해야 되고 요즘 내가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마임을 가르쳐. 예, 한 40분 정도 가르치는데 병원에서는 사실은 그거에는 예산이 따로 없어요. 이게 의보가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하는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의사는 나는 비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번 가면 10만 원을 줘. 봉투에다 5만 원짜리 2개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요즘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5만 원짜리 2개 생겼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는데 어쨌든 요것을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의보에 제시하고 이게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물론 이 양반이 나한테 돈 적게 주니까 좀 그런 얘기라도 해서 위로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또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양병원이 무지 많이 생기는데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 뭔가 어쨌든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가 안 되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마임하는 애들, 연극하는 애들을 모아서 이게 그 수가가 되면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치는 건 그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자격증을 줘가지고 파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요를 찾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통적인 수요가 아닌 데서 찾아야 되는 거라. 그렇죠. 맞아요. 옛날 치매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는 새로운 경제적 수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뭐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맥락이긴 한데 근데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 한국에 많은 선각자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질혁명은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 뭐 끝났다기보다 이제 맥시멈이니까 이제는 정신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뭐 사실 뭐 최재호 선생이라든지 동학이라든지 뭐 원불교 얘기 뭐 정산 이쪽에서 뭐 후천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우리 동양의 종교지만 사실은 어느 종교든지 지금 새로운 어떤 미래 가치를 창조한다고 할 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너무 경도돼 있는데 물질에 그렇다고 이게 이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물질과 정신을 분리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균형이 있는 거지. 심각한 불균형.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물질을 정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럼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착해야 뭐 이쁜 거다 뭐 이런. 근데 요즘 다 얼굴이 이쁘고 싶어요. 옷도 잘 입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내 얼굴이 밝고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옷을 입어도 이게 어떻게 해야 나를 드러내는 매력적인 패션을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돈은 있어. 근데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족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럼 이걸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게 참 정신적으로 나의 중요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과 옷을 사는 행위, 옷을 만들건 이런 행위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다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균형이 심각한 거고. 철학 따로 하고, 그렇죠. 의상 뭐 이런 거 공부 따로 하는 거예요. 가정. 요게 이제 결합이 되면 난 여기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하나의 상품화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영성은 그러면 이건 뭐 사실 돈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보도원 선생, 그 양반이 또 힐링센터 이런 힐링센터 같은 거죠. 뭐 세계에서 온다며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인데 예수하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에서 난 원천적으로 못 펴는. 아니 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요. 각 마을로. 보낼 때 전대를 차지 말고
뭐 신발도 뭐 뭐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가서 묵으면 거기서 개겨라 계속 딴 데 가지 말고 그리고 안 받아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거를 증거로 삼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 여기에 뭐가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마을 이런 정신적인 그 뭐라 그럴까 결핍이 있다는 거야. 그걸 아시는 거지. 요즘 정치과가 잘 되는 것처럼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가봐 다 되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뭐야 이제 좀 개겨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신발 털고 나와라라는 거는 여기 아니라도 어디든지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하고 다른 시대다. 우리의 그 산업사회 시대에는 어디 가서 빌어먹기 힘든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욕구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은 내가 말한 아주 영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거다. 사람들은 좀 아름답게도 살고 싶고 내가 누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돼 이런 것도 관심 갖고 다른 관심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진짜 우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제 자본주의의 한계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넘어서 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원시 종교의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원시 종교가 어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든지 오해할까? 원시 종교라면 완전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본래 원형 그 속에서 찾아보. 부처님이라고 해서 놀고 이렇게 잡수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처님도 똑같이 매일 그 공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제가 듣기로 제가 공부한 바로는 7집을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탁발을 하게 된 거예요. 탁발을. 예, 7집 더 가면 안 돼. 나 7집. 그래서 7집을 똑같이 도우시면서 어떤 집은 줄 거고 어떤 집은 안 주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돼. 근데 그게 더 재미난 게 그 건너뛰면 안 되더라고요. 7집을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7집만 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그 하루를 먹었던 거거든요. 네. 최소한의 생존을 하는 것에 대한 룰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걸 굉장히 중요한 계율로 삼고 그걸 종교의 안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종교적인 깨달음이라든가 그렇죠. 수행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한테.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몸은 그 주셨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라 네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의 행복, 몸으로 사는 것의 영성, 몸으로 사는 것의 거룩함. 내가 장사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걸 팔고 이러는 것의 영성, 그렇죠. 의미들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득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수행해서 얻은 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게 그냥 빌어먹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지. 그 옛날 우리 이제 그 단골무당이 있잖아요. 그 단골무당이라는 게 교구니까 그 마을 내가 담당한 마을이 있는 거야. 거기서 먹고 사는데 내가 가서 구슬해주면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굿했던 음식 싸주고 닭 한 마리 주고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갖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문에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사실 그 일용할 양식의 원래의 의미는 사실 만나거든요. 그 약성경에 나오는 만나. 만나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먹고 살기가 없을 때만 하느님한테 부르짖잖아요. 우리 굶어 죽게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좀 뭐라도 좀 먹고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려주신 게 만나거든요. 근데 사실 만나라고 하는 거는 그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뭐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 생전 못 보던 게 딱. 못 보던. 딱 난 거예요. 깜짝 놀래고 이게 뭐지? 한 게 이제 말하자면 만나 그런 거지. 그게 만나의 이제 그 의미인데 그거는 생전 못 보던 낯선 거였는데 보관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많이 걷어와 봤자 또 얼마 안 되고 물론 이제 일요일 날 것만 이제 이틀 보관할 수 있는 하여튼 이런 이제 특성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럼 우리 시대에 만나가 뭘까?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데 만나의 현대적 의미가 뭘까? 제가 며칠 전에 기본소득이지 뭐. 기본소득이죠. 근데 기본소득이 꼭 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무가치했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라. 별거 아닌 것인데 귀한 것. 그거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저기 고진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잡초 요리라고. 잡초. 그래. 사실 잡초라는 거는 흔해 빠진 거잖아요.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잡초가 그 어느 것보다도 영양도 많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용할 양식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발견. 그 얘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 현대적인 어떤 재에서 가장 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그렇죠. 이걸 발견하는 게 사실 우리는 이제 고정관념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예술만 해도 우리가 돈 내고 극장 가서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애가 하는 재롱도 예술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밤에 끄적이는 메모도 사실 예술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예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렇지. 그럼 이게 잡초잖아. 그렇죠. 잡초요. 잡초. 그게 양식이 되고 네.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물론 요즘 이제 SNS 이런 게 이제 많아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이렇게 그거를 잘 요리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일용할 양식 얘기를 했으니까 난 늘 생각했던 부분이라 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죠. 나는 밥 문제와 죄는 바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남들을 해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사실 죄가요. 그게 원어상 보면 빚의 빚. 그런 거죠. 내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시켜 준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한테 진 빚도 좀 탕감시켜. 그런 굉장히 경제적인 내가 더 가져오면 못 먹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데 이 풍요의 사회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기 전에 빨리 자본을 가져오든지 건물을 하나 가져오든지 해서 불안하지 않게 사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주니까 우리도 아니 내가 착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다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제 막 다 돼가는. 뭐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린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와 잉여에 넘치는데 또한 어느 시대보다도 결핍감, 결핍 그 자체도 있지만 결핍감. 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우린 계속 뺏겼다. 더
정치질환의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는 건데 결국 경제가 두 가지 같아요. 그냥 기본으로 먹고 살고 입고 그 남는 거는 기쁨이거든요. 기쁨을 어떻게 누릴 건가 할 때 그 기쁨을 누리는 방식들에 굉장히 우리는 제한돼 있었던 거죠. 몇 가지 안 되고 남의 걸 뺏는 거, 더 많이 갖고 과시하는 거 이런 거밖에 기쁨의 원천이 아니었는데 이제 영성을 생각하면 좀 다른 방식으로 꽃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게 경제가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커런시, 통화하는데 뭐 돈도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돈이 흐르는 건 곧 마음이 흐르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영성도 이런 경제와 관련돼서 같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토대가 안 되면 기본소득이 사회적 대책. 그래, 우리가 새로운 욕망들이 이제 생겼는데 풍요로워져서 네. 그것을 이제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맞아요. 더 결핍이 맞아요. 생기는 거예요. 네, 돈이 많으면 많아. 대한항공 그 집 마음대로 다. 그렇지. 그 많은 돈을 갖고 왜 그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예수와 석가부터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실 은총이 많은 거죠. 네. 그 은총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일용할 양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네요. 빚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